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파헤치려면 이분과 통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VIP 경로로 또 항명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박정훈 대령을 대신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는, 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분이시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자, 요즘 청문회 많이 좀 출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보다 국회가 좀 더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의외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꽤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잖아요. 혹시 출석하시나요? 아니, 오늘은 이제 저나 박정훈 대령은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서, 오늘은 출석 요구를 안 받았고요. 네. 김규현 변호사는 아마 이제 출석을 하는 걸로 제가. 김규현 변호사는 출석을 예, 하셔서도 답변을 하실 예, 것이다. 예, 예, 예. 자, 청문회 좀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진술 허점. 이거 전에 어제 예.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또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요. 네. 그나마 조금 이탈표가 있다고 하는 두세 것이, 표 정도? 예.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 사건 본질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확산되면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데 네.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어떤 하나의 거대한 모략 중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특검법이 두 번이나 통과된 예도 거의 없지 그 않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네,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요.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또 야권에서는 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이런 게 가능하진 않아요. 네.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전향적 조치를 하시라, 이렇게 많이 권고를 드렸는데, 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안전한 이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대표로 선임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상당히 헌정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결국은 이탈표에 의해서 특검이 통과되게 되면 네. 특검 결과가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집권 여당도 협조하는 형태의 특검이 돼서 진상 규명이 빨리 밝혀지고 그것이 헌정사에 주는 충격은 좀 완화하는 그러한 현명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많은 국민들도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고 특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상황이 좀 난망한 상황인데, 자, 좀 구체적인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임성근 댓글팀 의혹을 받는 카페의 그 개설자 자료를 주고받고 또 그대로 게시한 정황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참 어이없는 일 같아요. 네. 현직 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익명으로 굉장히 음습한 글들을 올리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네. 또 박정훈 대령을 맹비난하고,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임성근 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을 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라는 것은 입건을 판단하는 절차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잘못이 있는데 입건조차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건은 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와 자기의 유무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는 이런 자꾸 공식을 만들고 아하. 있는데 예. 믿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하는지 물론 이제 초기에 약간 오해가 있을 법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하는. 그러나 그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도 있을 법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본인은 강물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일반 용어에서 물을 강물과 네. 그렇지 않은 물로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지시사항 중에 물론 그것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보면 뭔가 수변이 남아 들가라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라 했구나라고 오해한들 그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속성이 이 약간의 이제 그 강조를 넘어선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는 그 강조가 과장으로 읽히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를 갖는 많은 중요한 일들에서 그런 약간의 과장, 오버 이런 것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건 감수해야죠. 특히나 네. 고급 그 지휘관이었고 사단장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 중에 약간 과도한 면 네. 이런 것들은 잘 해명을 하고 해야지 그때마다 그런 매체들 일일이 다 공격하고 네.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박정훈 대령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못하겠다. 예. 네, 그리고 그 댓글 팀들을 만들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도 있느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그 비난들을 해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게다가 그 문제에 있어서 현직 검사가 개입돼 있다. 참으로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내에서도 지금 7월 28일 날 갑자기 포항지청 검사들이 움직이는 거랄지 이런 걸 보면 네. 그것이 단순한 그 친족을 돕기 위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네. 23일 날 항명제 재판이 했었는데 당시 정종섭 전 부사령관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정종범. 자, 이때 김계한 그 지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보류하자고 했다 이런 답변도 하면서 뭔가 답변이 조금 계속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히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국방검찰단은 다수의 인원이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는 알려진 바가 있어요. 다 해병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박정훈 대령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의 그 검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명령으로 지시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8월 1일 날 조사본부로의 이관 건의가 거부된 다음에는 아무도 그 상황을 몰라요. 박정훈 대령과 김계한 사령관만 알고 있는 거지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했다라는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국방부 이관만 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첩 보류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조사본부 이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문자를 받고 텔레그램 문자를 받고 이 박정훈 대령과만 그걸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이 됐는지는 둘밖에 모릅니다. 설사 그 전에 무슨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된
이후에 음흠.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발발한 거지 그 전까지는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사 비슷한 짓을 했어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8월 1일 조선부 이관이 거부된 이후에는 둘만 아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죠? 그리고 예. 거기서 해병대 사령관이 제가 모든 책임지고 2차 파견으로 내일 음흠. 이렇게 건의한 듯한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 메모지가 나왔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것이 박정훈 대령의 건의였는지 음흠. 내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말했다니까요. 또 네,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기억하는 음흠.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건의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이 음흠.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병대 그렇죠. 사령관도 마지막까지 이걸 거부해야 되는지 수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흠. 마지막까지도 갈등을 했지 않느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명확한 이첩부류 음흠. 더 나아가서 국방부의 명을 따르라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직권남용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없었거든요.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법률 조언이 누군가 해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은근슬쩍 박정훈 대령한테 이 문제를 이제 책임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게 아하. 우리 측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 8월 2일 이첩 강행 사실이 10시에 보고가 되는데 해병대 사령관한테 네. 그것이 정작 국방장관한테 보고된 건 11시 14분이에요. 예. 1시간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것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는데 국방부 장관 쪽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건 10분 내예요. 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뭐죠? 이첩 보류라는 것이 해병대 사령관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1시간 넘게 검토한 후에 보고한 겁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국방부 장관은 화들짝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엄명이 너무 지엄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10분도 안 돼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등장한 게 10분 내,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10분 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보고는 국방장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네.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자기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행했던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네. 국방부 장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득달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지원차. 예. 자기는. 근데 이제 보고하는 걸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장관이 그런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군사보좌관이 보고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간첩이 있어서 누가 도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에 둘이 나가 있는데 자기가 보고 안 했으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보고했겠죠. 둘 중에 한 명은 했겠죠. 예.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보고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 입장에서는 국방장관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 상황이 너무나 위중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왜? 아하. 그만큼 대통령의 명령이 지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청문회 얘기로 다시 한번 청문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제 진술했던 거 여기서 변호사님은 단서를 좀 찾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제 8월 2일 날 13시 30분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진술해 줬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차관이 소집한 수사에 관련된 회의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이제 이 박정훈 대령 또는 해병대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를 소집한 시간이 13시 30분인데 13시 30분부터 8분간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고요. 예, 중간에 뭐 나가서 통화했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회의에서 자기가 전화를 한다니까요. 8분간이나. 아무리 대통령과의 통화지만 자기가 소집해놓은 사람들은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봤는데. 저도 그래 봤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그 차관의 진술로 좀 깔끔해졌죠. 뭐냐면 차관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먼저 전화가 와 있길래 못 받아서 바로 콜백을 했다. 유재현 얘기는
모여 있는데 차관이 전화로 내실로 들어가더라. 네. 다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음흠. 자, 대통령이 8분간 차관과 통화하는 상황에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 정확히 듣진 못했겠지만 분위기는 감지했을 거 아닙니까? 아하. 혹은 차관이 나와서 뭔가 언질은 줬을 거 아니에요. 음흠. 뭐 8분간이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화가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흠.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요. 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단장 김동혁 씨가 자기 검찰단에 돌아가가지고 예. 그 부하들한테 한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모여서 뭐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길래 자기가 항명수계, 집단항명수계라는 아이디어를 딱 던졌더니 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아하. 그래서 우쭐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회의에는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만 참석한 게 아니라 음흠. 무슨 기획관리관인지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요. 네. 예. 아니 무슨 수사를 그러니까요. 국방부 전체가 회의에서 우리 군에서 항상 음흠. 수사에 대한 외압, 수사에 개입할 때 그런 짓거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그 기무부대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다 엉뚱한 연속회의 사람이 하잖아요. 온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고 음흠. 너 이렇게 수사해라고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많이 당했던 짓거리예요. 저도 초기에 예. 황당했죠. 그런 일을 겪고. 그 김동혁 단장이 자기가 전적으로 집단항명 수기 혐의를 이끌어내고 했다. 이 부분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썼냐고 하니까 네. 뭐 우는 아이처럼 예. 징징거리면서 자기가 내가 다 했습니다 했죠. 음흠. 그래서 그것도 도둑이 재발절인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누구 머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 물증인데 네. 수도 없는 전화질. 음흠. 그 김동혁 국방검찰단장은 박진희 군사부 장관과 무수한 전화를 해요. 아, 전화를 많이 합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예,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 뭐 비서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알리려고 했나 보다라고 네. 그것도 사실 부적절한데 예. 그걸 넘어서서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도 6분 넘는 전화질을 한다고요. 그럼 누가 봐도 수사 보고 아닙니까? 자, 수사가 개시될 때 차관 주관하는 회의가 열렸고 예. 거기서 차관은 대통령과 8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음흠. 그 이후에 수도 없이 국방부 장관의 비서인 군사보좌관, 예, 대통령의 비서인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비서관. 전화를 했다면 예. 이 수사에 대해서 누가 당신의 그 아이디어에서 당신의 뜻대로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국방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첩보리 할 때 그 직전에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좀 다 맞춰보면 결국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수사에 동기가 없죠. 아하.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자기가 지시했다 그러고 예. 검찰단장은 자기 고유 판단이라고 하지만 음흠. 그걸 믿어주기에는 그것과 배치되는 물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이미 대통령 전화 받기 전에 벌써 이제 수사 개시 지시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전화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해석이 이거 같아요. 지금에 와서 예. 그 이종섭 국방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보직해임하고 수사 개시라고 말했는데 네.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하셨나 보죠? 그 얘기예요? 뜻인가요? 그 뜻인가요? 그 뜻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특히 수사 개시에 대해서는 음흠. 말이 맞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군사보좌관 박진희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김동혁 검찰단장한테 수사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12시 5분입니다. 음흠. 차관이 회의를 소집한 건 13시 30분이에요. 네. 그 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시간 반이나 지체해서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걸 박진희 군사보좌관 폰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한쪽 귀에는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전화를 대고 음흠. 다른 쪽 귀에는 김동혁과 전화하는
전화기를 대고 있었다는 양쪽에 거예요. 들고 있었다. 양쪽에 들고 있었다. 아. 무슨 자기가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주식 된다. 딜러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도 비슷한 직급의 부하들이라면 혹시 음흠.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대통령과 통화하는데 저쪽에는 검찰단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조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렵겠네요. 그걸. 예,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리고 그 통화는요. 먼저 김기한 사령관이 전화를 했고요. 음흠. 그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대통령 통화가 이어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기한 사령관과 통화를 하다가 대통령 번호가 들어오니까 끊어 하고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아, 누가 그런 것 봐도 같다. 예.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무슨 틈이 있어서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 폰을 이용해서 지시를 합니까? 이제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시를 해서 박진희가 전화했다. 아, 예, 예. 처음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지시를 어떻게 대신시켜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대신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으니 급하니까 네가 좀 해다오라고 대신시켰어도 전화 끊고는 다시 전화해줘야죠. 네. 중요한 일이니까. 예.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죠, 그게.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뭐 02800에 7070 이 번호가 뭐냐.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뭐 답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재판부가 항명제 그 박정훈 대령 재판부가 이종섭 장관하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네. 증인 신문을 좀 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요때는 네. 좀 이렇게 전화번호나 또 대통령 VIP 경로 실체가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박진희와 그 이종섭 씨가 네. 말하지 않았던 것이 군사법원에 와서 속 시원히 밝혀지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진일보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한 새벽 1시 반까지 제가 그 이종석 국방장관의 핸드폰 기록을 다시 한번 보다가 직접 보셨어요? 늦게 잠이 드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제가 지금 알람을 못 듣고 오늘 이제 지금 전화 연결하는 이유가 그거다. 네, 그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국방장관은 대통령 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고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증인들에 비해서 적극적이세요. 나머지는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국방장관이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분 같다는 생각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종섭 장관? 아니 그 뭐야 저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진술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 뭐 인간 됨됨이가 못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진술을 통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은 하지 않겠느냐. 물론 대통령 얘기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정황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제가 이제 어느 매체에 나가서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증인신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뭐 할 수 있는 한 지금 뭐 공수처 수사도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특검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록 보는 수밖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놓친 기록이 있나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뭐 그 어떤 단초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느낌상 아직은 뭐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종섭 장관 또 증인신문 우리 김정인 변호사 하시는 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상황 좀 바뀌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직접 또 얘기를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